강원도 원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 한 남자의 휴대폰 화면이 유령처럼 떠올랐습니다. 거기 뜬 이름 석자, 엄마 하트 김수진. 그 순간 뒷좌석에 앉아있던 부동산 재벌 박성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손으로 묻어버린 과거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30년간 외면했던 운명과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운전석의 젊은 청년 김태형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스피커폰 너머의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30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아무렇지 않게 뚫고 들어와 박성준의 심장을 꿰뚫는 그 음성은 너무나도 선명한 김수진의 것이었습니다. 박성준은 떨리는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서 29을 빼면 1996년. 지독한 가난과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첫사랑 수진을 버리고 이혼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이혼 직후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이 청년은 자신의 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차가 원주 시내를 벗어나 영동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박성준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척 물어본 대리운전의 고충에 청년은 백미러로 그를 보며 선하게 웃었습니다. 원주에서 작은 분식집을 홀로 운영하시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는 대답은 박성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십억 자산가인 자신이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편안히 앉아있는 동안 자신의 핏줄은 단 한 번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고된 삶을 살아왔다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박성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덤을 파헤치는 심정으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고 아버님에 대해 묻자 김태형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헤어지셨으며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실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춘천에서 만났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춘천. 박성준과 수진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도시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퍼즐 조각이 이토록 잔인하게 맞춰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확인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의 답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마치 자신의 무덤을 파는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숨 쉬는 법조차 잊은 채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님의 성함과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물었습니다.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이름이라며 대답했습니다. 김수진, 그리고 1966년생. 그 이름이 박성준의 귓속에 박히는 순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의 소음도, 희미한 엔진의 진동도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9년의 세월을 거슬러 온 운명의 심판이었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저 성실하고 선한 청년이 바로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핏줄이라는 사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영혼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29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옥 같은 죄책감과 함께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만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태영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박성준을 더 깊은 혼돈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는 12년 전부터 매달 돈을 보내주시는 익명의 후원자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150만 원이라는 돈이 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영은 그 후원자가 항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우리은행 지점에서 돈을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주소는 바로 자신의 회사 건너편, 매일 아침 출근하며 무심코 지나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삶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며 남몰래 돕고 있었단 말입니까? 자신이 벌인 과거를 남몰래 지켜보며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있던 존재, 박성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30년 만에 아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정체 모를 누군가가 설계한 거대한 판 위로 이제 막 올라섰다는 것을. 다음 날 박성준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서울 청담동 자택의 먼지 쌓인 창고를 뒤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 그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찾아냈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서 낡고 바랜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12년 전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잉크가 번진 글씨들이 그의 눈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원주의 작은 분식집에서 손주와 함께 고되게 살아가는 며느리의 존재를, 그리고 아들인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까지도. 박성준은 일기장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남몰래 수진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진짜 공포는 바로 다음 문장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돈 관리가 어려워 오랜 집안의 벗이자 믿음직한 최민혁 사장에게 매달 송금을 부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민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박성준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의 사업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목을 조여오던 불구대천의 원수,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과 약점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로 그 적의 소나귀에 고스란히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날카롭게 벼려온 비수였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성준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가족 상봉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10년 넘게 준비된 정교한 함정이라는 것을.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박성준은 즉시 신라호텔 23층,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융단처럼 깔린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으로 최민혁을 호출했습니다. 묵직한 크리스털 잔에 담긴 와인을 음미하던 최민혁은 박성준이 테이블 위로 어머니의 일기장을 던지자 예상했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나? 자네 어머니가 내게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더군. 아들이 버린 핏줄을 거두어 달라고 말이야.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박성준의 심장을 향해 가장 잔인한 칼날을 꽂았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보험을 들어뒀지. 다음 주 자네가 사활을 건 판교 신도시 개발권 입찰이 있던가. 가족을 버린 비정한 부동산 재벌이라는 헤드라인이 터지면 자네에게 투자하려던 외국 자본들이 아주 좋아하겠군. 박성준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29년 만에 찾은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박성준은 모든 것을 아들 태영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꾸짖음이나 원망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태영은 아버지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29년간 돈과 건물로 힘을 증명하며 살아오셨죠. 하지만 진짜 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박성준은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순박함이 아닌 날카로운 지혜의 빛을 보았습니다. 태영의 숨겨진 강점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9년간 원주 바닥에서 땀과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사람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었습니다. 태영은 아버지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죠. 하지만 그 판의 주인공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30년 묵은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판교 개발권 입찰을 불과 며칠 앞둔 주말, 박성준은 태영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개발의 키를 쥔 해외 투자자 미스터 첸을 원주의 허름하기 짝이 없는 수진분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상대로 최민영 역시 이 정보를 입수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 앞에서 박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분이 제가 30년 전 어리석음으로 놓쳐버린 제 아내 김수진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 청년이 제 아들 김태영입니다. 그는 최민혁의 비열한 협박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진실을 택했습니다. 가게 안에 모든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최민혁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스터 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열한 최민혁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진실과 가족을 택한 박성준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민혁의 10년 넘는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수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저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10년 전 송금인의 작은 실수로 드러난 단서를 통해 모든 진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애터한 도움과 최민혁의 추악한 개입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힘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태영을 이 더러운 싸움에서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알면서도 10년간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박성준의 손을 잡으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30년 만에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해요, 여보. 시련을 통해 서로를 용서한 세 사람은 마침내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원주역 근처에는 새로운 명소가 생겼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수진분식은 세련된 통유리 건물로 탈바꿈했고 간판에는 수진분식 그리고 가족이라는 따뜻한 문구가 더해졌습니다. 가게의 경영은 이제 태영이 맡았고
박성준은 서울 강남의 빌딩들을 정리하고 원주에 내려와 매일 아내의 김밥을 맛보는 첫 손님이 되었습니다. 최민혁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투자 사기로 몰락했고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완전히 잊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공의 척도로 돈이 아닌 진실과 가족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준은 더 이상 차가운 숫자로 세상을 보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주름진 손을 잡고 동네 시장을 거닐고 아들과 낚시를 하며 30년간 놓쳤던 평범한 행복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수지는 오랜 세월 그녀를 짓눌렀던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태영은 아버지의 경영 노하우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물려받아 가게를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지역사회의 사랑방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수진분식 그리고 가족은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늦은 저녁, 수진분식, 그리고 가족께 따뜻한 불빛 아래 박성준은 더 이상 수십억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마지막 남은 테이블을 닦는 평범한 남편이었고 수지는 그런 그의 어깨에 기댄 채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온 그들에게 과거는 더 이상 후회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들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엇갈린 인연, 차마 건네지 못한 사과, 너무 늦었다고 포기해버린 관계가 하나쯤 있을지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안고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당신의 삶에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